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구에서 달에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달은 지구의 자연위성으로 달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평균 약 38만 킬로미터이지만 한 달을 주기로 최소 36만 킬로에서 최대 40만 킬로까지 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달도 조금 크게 보이고 거리가 멀 때는 조금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을 볼 때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달의 공전 주기와 달의 자전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변화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된 이유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과학적 목적보다는 당시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발사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비롯한 우주 기술에 국력을 집중했는데요. 당시 특히 달 탐사 관련해서는 소련의 루나 3호가 195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을 촬영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달 탐사선이 달에 도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이 루나 3호는 달에 잘 도착해서 달 뒷면까지 찍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1966년 루나 9호를 발사해서 달에 착륙시키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주 기술에 있어서는 소련의 뒤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69년 마침내 암스트롱을 비롯한 우주 비행사들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함으로써 단숨에 소련의 우주 기술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1년도에는 아폴로 14호를 타고 간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착륙하여 여유있게 골프까지 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대의 우주 기술 전쟁은 결국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다시 달 탐사된 달 탐사는 경쟁이 아니라 과학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루나 프로스펙터와 에라노는 달에 얼음이나 물이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탐사를 수행하였고, 중국에서 발사한 창어 1호 및 2호는 달 지형을 탐사했습니다. 미국의 그레일은 달의 중력장을, 그리고 미국의 라디는 달에 과연 먼지가 있는지 관측하기 위해서 달 탐사선을 발사했고, 중국은 두 번의 무인 착륙선을 연거푸 달에 착륙시켜 로버를 전개하여 달에 존재하는 토양의 성분을 조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는 스마트 1호를, 일본에서는 셀레네 위성을, 인도에서는 찬드라얀 1호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베레시트라는 착륙선을 발사했고, 우리나라도 시험용 달 궤도선을 2022년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달 탐사를 수행하였고 또 앞으로도 많은 달 탐사선이 우주에 갈 계획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달에 갈 수 있을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달 탐사선들이 어떻게 달에 갔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달에 가는 방법은 직접 가는 방법, 여러 번 달을 회전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약 안정 경계 궤적이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달팽이 모양처럼 나선 모양으로 가는 이 궤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접 전이 궤적은 달 탐사선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한 번에
가는 궤적을 의미합니다. 처음 달 탐사를 수행했던 냉전 시대에는 주로 이 궤적들이 이용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4일에서 6일이 걸립니다. 이 궤적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설계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전이 궤적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야구장에서 타자가 친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달 탐사선이 달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탐사선은 궤적 말미에 달과 만나도록 설계가 됩니다. 위상전이 궤적은 지구를 여러 번 회전하면서 달에 가는 궤적을 의미합니다. 이 궤적은 각 탐사선의 형상 그리고 운영 방법에 따라 지구 회전수를 2.5회전, 3.5회전, 그리고 심지어 5.5회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달에 도달하기까지 약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달 탐사를 처음 시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위상 전이 궤적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탐사선에 탑재된 추력기를 가동시켜 점점 큰 타원계들을 만들면서 달에 도달하게 되는 방식이며 달 궤적 말미에 달과 만나게 됩니다. 약 안정 경계 궤적은 달 탐사선이 지구를 도는 달 궤도를 크게 벗어나 지구와 태양의 중력 힘이 평형이 되는 평형점에 이른 후 다시 달로 돌아오도록 설계한 궤적입니다. 탐사선이 중력의 평형점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태양 또는 달로 보낼 수 있어 상당 기간 안정성이 매우 약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약 안정 경계라고 말하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궤적은 달에 도달하는데 3에서 4개월로 매우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시험용 달 궤도선이 현재 이 궤적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전이 궤적은 달팽이처럼 궤도를 점점 증가시켜 달에 도달하는 궤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료는 매우 적게 들지만 힘이 매우 약한 추력기가 탐사선에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궤적을 이용해서 달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지금까지는 스마트 1호 외에는 이런 궤적을 시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이 궤적은 궤적 설계의 개념이 쉬워서 달 탐사 초창기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발사체가 좀 정밀하고 세게 밀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상 전이 궤적 같은 경우는 처음 달 탐사를 시도했던 그런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다소 좀 약하게 밀어주더라도 혹은 발사체가 약간 부정확하게 밀어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안정 경계 궤도는 무엇보다도 연료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진입할 때 필요한 연료를 다른 궤적보다 약 25% 아낄 수 있는 반면 궤도 설계가 매우 좀 복잡하고 운영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선 전이 궤적 같은 경우는 탐사선에 새로운 추력기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나 전기 추력기 같은 그런 좀 연료는 적게 들지만 힘이 약한 그런 추력기를 좀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됐고요. 달팽이 집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구 궤도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까지 가는 궤적을 설명했고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